위기 상황에서만 도움을 잘 받아도 예, 그래도 괜찮죠. 근데 음, 저는 이혼위기 상담 전문가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올 때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 많은 게 이렇게 누적되어 있어가지고 상담실에 오면은 막 10년, 20년 동안 이렇게 농축되어 있던 상처들을 막 쏟아내니까 이게 해결이 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두 번 싸웠을 때, 이럴 때 상담을 오면 사실 잘 해결해 갈 수 있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상담 끝나면 사람들이 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 왜 내가 이런 걸 모르고 10년, 20년 인생을 허송세월하고 이제서야 이거를 알게 됐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안동대 심리학과 교수이자 위기의 부부 상담 전문가 우리 김덕일 교수님 오늘도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남자 김덕일입니다.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남자 이게 참 머릿속에 오래 남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카피를 했어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여자 리즈입니다. 어때요? 좋네요. 네, 아주 좋네요. 네. 마음과 사람을 이어주는 우리 두 사람이 모였으니까 오늘도 심도 있는 인생 이야기,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는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제가 교수님께 제가 며칠 동안 고민해오던 내용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요즘 그 30대들이 결혼을 안 하고 음, 혼자 사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하고요. 또 결혼을 해도 음, 아이가 생기기도 전에 네, 이혼하는 부부들이 많아서 교수님이 음, 생각하시기에는 왜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안 할까요? 제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주변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잘 못 봐서 결혼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다양한 매체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는 한데, 주변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빨리 결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근데 이제 주변에서 워낙 이제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니까, 음, 좀 두렵고 겁이 나고 음. 그렇진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혼을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는데 네. 한 번쯤은 해보고 후회할 망정 하자가 저희 세대의 생각이었거든요. 요즘은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워낙 많은 사례들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는데, 이제 사실 이게 간접 경험이 많더라도 어떻게 하면 문제는 없냐면, 저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되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렇게 해결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면 사실은 문제는 안 돼요. 그런데 내가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그 많은 사례들을 내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 어떻게 해야 되지? 저런 상황에서는 답이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을 안 만나고 싶은 거냐면, 저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사람을 안 만나고 싶고, 이제 그러니까 불안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주저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자꾸 어떻게 뒷걸음질을 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30대들 우리 그 젊은 층들을 이렇게 보면은 네, 예전에도 약간 쏠림 현상이라는 게 있었지만 요즘에는 네, 그게 더 심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쏠림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은 네. 능력 있는 남자한테 여자들이 왕창 몰리고 음, 음, 반대되는 성향의 남자들에게는 그래도 예전에는 기회가 좀 있었었는데 네, 요즘에는 대부분의 여자들이 다 잘나고 잘생기고 능력 있는 음. 이런 남자들한테 확 몰리니까 남자들이 기회가 없어서 남자들은 결혼을 못하고 여자들은 결혼할 사람이 없어서 못하고 약간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통계조사에서도 좀 나타나긴 하는데요. 그 여성들이 원하는 남성의 경제력을 보면 하위 40% 정도의 남성들은 그러니까 여성들이 원하는 경제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남자분들은 기회가 좀 적기는 하죠. 많이. 세상은 바뀌었는데 아직도 과거의 어떤 마인드, 경제력은 남자가 여자보다 더 좋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시고 예, 그러면 사실 만족을 못하죠. 그러니까 적당한 배우자를 찾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혼은 해야 됩니까? 라고 30대들이 물어본다면 결혼은 선택이니까 이거 뭐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다만
결혼을 해서 사는 사람이 결혼을 안 해서 사는 사람들보다는 여러 면에서 유리한 점들이 많습니다.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건강하고, 조금 더 오래 살고, 예, 이런 것들이 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제일 빨리 죽는 사람이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음, 가장 빨리 죽고요. 그 다음으로 오래 사는 사람들은 같이 살긴 하는데 불행한 사람. 불행하지만 같이 사는 사람이 혼자 사는 사람보다는 오래 살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은 둘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제일 오래 살고요. 결혼이든 초혼이든 재혼이든 그 혼이라는 것을 그 망설이게 된 이유는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음,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거나 재혼을 안 하거나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왕 한 결혼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미리 배우고 결혼할 수도 있을까요? 이게 미리 배우는 것도 일부분 있고요. 그 다음에, 살면서 부딪히면서 배워져 가는 면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배움에는 끝이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공부를 계속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음, 부모님을 보면서 자란 사람들은 사실 뭐 딱히 어디 가서 뭘 배우지 않아도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학습이 잘 되어 있죠.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 가능성이 높은데 부모님이 좀 불행했다. 내지는 지금은 잘 사시지만 내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좀 많이 다투고 많이 싸우셨다. 이러면 어떻게 될 가능성이 많냐면 내가 불행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배우고 미리 공부도 좀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죠. 어떻게 배워야 되나요? 결혼하기 전에도 배울 곳이 없고 결혼하고 나서도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기껏해야 뭐 친정엄마 또는 뭐 친구들 아는 언니들한테 막 이제 신랑 욕하고 그런 걸로다가 좀 마음을 풀리는데 어떻게 네. 그렇게 부부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그런 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배움은 어디서 해야 되나요? 일단 이제 미혼일 때 네, 처음에 공부를 할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의 각 시, 군, 구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기관이 있어요. 그 나라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매 기관이 1년에 2번에서 4번 정도 결혼 예비 학교 이런 거를 합니다. 그래서 음, 이게 전국의 시, 군, 구에 다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이거를 등록을 해서 할 수가 있고요. 음, 그리고 좀 대형 교회, 뭐 이런 종교기관, 이런 데서들도 뭐 결혼 예비학교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을 1년에 한두 번씩은 합니다. 음. 그리고 무료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무료로 배우고 결혼하기 전에도 배우고 결혼해서도 배우고 이런 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연구소 이런 데서는 유료로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뭐 이제 정부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뭐 제가 하는 프로그램은 질적으로 약간 차이가 좀 있겠죠. 이게 이제는 기회가 없는 것도 아니고 뭐 돈이 없어도 내가 시간만 되면 충분히 배울 수가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또 30대들이 많이 고민하는 건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골라야 롱런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음, 있을까? 이게 이제 그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신 내용이거든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의존적이지 않고 독립적인 사람이어야 된다. 아, 독립적인 사람이어야 된다. 네. 오케이. 두 번째는 스스로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된다. 아,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어야 된다. 네, 스스로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어야 돼요. 제가 음,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먼저 의존적이지 않고 독립적이어야 된다. 자, 경제적으로는 자기가 쓰는 것보다는 버는 게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케이. 어떤 사람들은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거든요. 이 남자든 여자든. 그러니까 저는 많이 벌어야 된다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뭐 이거는 마음 먹은 대로 돈이 벌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능력이 있어도 돈을 못 벌 수도 있고 내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무엇은 내가 조절할 수가 있냐면 쓰는 건 내가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내가 수입이 적어졌을 때에는 적게 쓰면서도 잘 살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음, 다음에 정서적으로는 친구나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한 관계여야 돼요. 그러니까 오케이. 부모님하고 단절하라는 게 아니고 사이가 나쁘게 지내라는 건 아니고 독립되어서 좋은 관계를 잘 맺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독립적이라는 말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 집 청소, 자기가 먹을 음식, 자기 옷을 빠는 거 이런 거를 스스로 잘 하면서 사는 사람이어야 된다. 요게 하나 있고요. 음, 그 다음에 혼자서도 운동도 하고 취미 생활도 하고 이거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친구가 있으면 운동을 하는데 혼자서는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영화를 보러 가는데 혼자서는 영화를 보러 안 가요. 친구가 가자고 하면 가는데 이게 독립적이지 않은 사람인 거죠. 이제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이어야 된다. 한 요런 정도 예를 제가 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음, 스스로 즐겁고 행복한 사람 이런 사람은 기존의 지식과 기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고 기술이 있을 거잖아요. 이거를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와, 내가 중요하다, 어떤 그거.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거기서 딱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경험에 개방적인 사람이어야 돼요. 음, 이런 사람들이 되게 재미있어요. 자기 삶을 즐겁게 살아요. 개방적인 사람들. 그 음, 다음에 주변 사람들을 먹이고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듣는 거를 잘하는 사람. 이런 음, 사람이 되게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음, 주변 사람들을 먹인다는 게 뭐냐면 이제 집으로 불러서 내가 뭔가를 해서 먹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음식을 사가지고 와서 집에서 먹일 수도 있지만 내가 누군가를 먹인다는 건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인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재밌어요. 함께 지내는 게. 그 다음에 신나는 일을 만들어내거나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살다 보면 심심할 때가 있거든요. 일을 바쁘게 하고 막 정신없이 이렇게 살 때가 좀 있잖아요. 일이 너무 바쁠 때.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일이 조금 뜸하고 끊기고 할 일이 없을 때가 생기잖아요. 요럴 때 스스로 재미있는 일을 찾아서 재밌게 놀 줄 아는 사람. 요런 사람들이 함께 살아도 되게 재밌어요. 그런데 이거를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스스로 즐겁고 재미있게 행복하게 못 사는 사람이 결혼을 하면 같이 재미없고 같이 지루한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리고 되게 특이한 거는 이렇게 경험에 개방적이지 않고 자기 개발을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경제력도 약합니다. 음, 이런 사람이 재미있고 즐겁고 돈도 잘 음, 번다. 네, 음. 그렇게 이렇게 두 와,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이 핵심은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안에 담겨 있는 뜻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음, 저는 이게 스스로 행복을 찾는 사람이라는 게 자기 스스로 사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남들과 더불어서 사람들을 주변에, 주변 사람들을 불러서 먹이는 이런 마음.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남한테 그만큼 베풀고 사람들과 나눌 수 음, 있는 그런 여유가 있다라는 거. 타인과 같이 행복해지는 이런 방법들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오늘 인상적이네요. 신나는 일을 음, 만들어내는 것. 이런 음. 것도 역시 자기도 행복하고 주변도 행복할 수 있는 것. 그 행복에 대한 개념을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그 음, 우리 인간은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 행복하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도파민은 어떨 때 분비가 되는 거냐면, 내가 뭔가를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을 했는데, 내가 기대했던 어떤 결과가 주어질 때, 이때 음.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라는 것은 항상 무엇과 비례하냐면,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썼느냐랑 비례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하루 종일 게임을 한다.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한 2, 3주 동안 내가 회사에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이 프로젝트 때문에 2, 3주를 쉬지를 못하고 계속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 2, 3일 이제 브레이크가 생겨가지고 하루 종일 게임을 했어요. 그러면 되게 재밌고 행복한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평소에 한 일이 없어요. 하는 일이 없는데 그냥 하루 종일 게임을 해요. 재미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보상이 주어지는 거래, 보상. 네. 스스로 즐겁고 행복한 사람들은 그 원리를 잘 알기 때문에, 음, 그래서 노력하고 애쓰고, 그리고 나에게 보상을 주고, 이런 걸 음. 잘 하는 사람들인 거죠. 와, 진짜 스스로 행복한 사람과 결혼하면 지루하고 괴로울 틈이 없겠네요. 야, 진짜 우리가 좋은 배우자감에 인성, 뭐, 외모, 뭐, 직업, 지위,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정말 이 두 가지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 만나면 정말 내 인생도 같이 행복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니까, 네, 네. 나도 좀 독립적이고, 나도 음, 스스로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 되려고 음.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또 그렇죠.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까. 네. 여지껏 들었던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 중에 오늘 제가 들은 것이 가장 아주 저의 마음에 와 닿네요. 핵심이에요, 핵심. 이거는 초혼뿐만 아니라 저희처럼 이렇게 재혼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만나야 될 사람이네요. 그죠? 함께 살려면? 그렇죠. 뭐, 누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간다면 이런 사람이 좋은 거죠. 이게 친구도 이런 친구가 좋은 거고, 연인도 이런 연인이 좋은 거고, 배우자도 이런 배우자가 좋은 거죠. 연애와 썸이 있는 곳 글로벌 줌 미팅 힐링 카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혼, 이혼, 사별, 전 세계에 계시는 한인 분들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요, 한 달에 4번의 줌 미팅을 통해서 나와 비슷한 나이대 그리고 나와 비슷한 처지를 싱글들을 만나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소개팅 앱은 위험하다, 결혼정보 회사는 비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 힐링 카페로 오세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